LED 광선 치료, 그리고 고주파 관리 등으로 사후 관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 있죠.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훈입니다. 오늘은 성형수술 후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성형수술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 관리가 뭐가 있을까요? 먼저 붓기나 멍에 대한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요. 붓기 주사라고 하는 것들, 그리고 LED 광선 치료, 그리고 고주파 관리 등으로 사후 관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 있죠. 바로 수술을 한 의사가 얼마나 자주 경과 체크를 해주느냐입니다. 수술을 받고 나면 회복 중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. 수술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, 그리고 수술 전에 예상을 했지만 막상 나한테 생기니까 좀 불안한 것들,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싶겠죠. 그런데 직접 수술한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면 회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게 될 겁니다. 또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런 것들은 직접 수술한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. 그런데 수술한 의사를 잘 만날 수가 없고 어떤 루틴대로만 처치나 경과 체크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더 커지게 되겠죠. 환자는 고생을 하게 될 거고 의사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하게 되겠죠. 사실 수술 후에 붓기나 멍 같은 경우는 직접 집에서 하는 것들이 병원에서 해주는 사후 관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냉찜질, 온찜질, 그리고 상체를 이렇게 세워주는 자세를 유지한다거나 그리고 가볍게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회복에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. 그것보다 수술 후에 직접 수술한 의사를 만날 수 있느냐, 이게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입니다.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인 직접 경과 체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성의껏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미리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